우울증이 아니라? 숨만 쉬어도 모래주머니를 찬 듯한 진짜 이유. 주말 내내 푹신한 침대 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밀린 잠을 몰아서 자고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쉬었는데도 어쩐지 월요일 아침이 유독 더 끔찍하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긴 했지만 몸은 마치 진흙 늪에 빠진 것처럼 끝없이 아래로 가라앉는 기분 말입니다. 분명히 8시간을 내리잤는데도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엄청난 노동처럼 느껴지는 그 서늘하고 기괴한 감각. 그럴 때마다 당신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장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향해 잔인한 비수를 꽂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게으르고 무능할까? 남들은 다 멀쩡하게 출근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나약한 걸까? 하지만 당장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자책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단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육체는 지금 도합 100kg이 넘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온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채찍질하며 오늘도 억지로 전력 질주를 하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명확한 진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에 뚜렷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귀찮고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 끔찍한 무기력 상태.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 지하철 옆자리나 회의실 건너편에 앉아있는 현대인 5명 중 1명은 바로 이 정체불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병명조차 없어서 그저 내 의지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사람들이 거리에 좀비처럼 넘쳐납니다. 당신은 아마 병원에 가서 온갖 피검사를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스트레스성입니다라는 허무한 말만 듣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다고 주술처럼 속삭이며 얼굴에 단단한 가면을 썼겠죠. 하지만 그 가면 뒤에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모르십니까? 도대체 당신의 뇌와 심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토록 잔인하고 소리 없는 고통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것일까요? 거울 앞에 당신은 단정하게 옷을 꿰어 입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마칩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아주 완벽하게 세팅된 사회적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동료가 건네는 아침 인사에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산더미를 묵묵히 처리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빠져나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첫 번째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직장에 출근을 하고 밥을 넘기고 일상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만하다고,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당신을 매일 보는 가족들조차 당신의 진짜 상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밥도 제때 챙겨 먹고 주말에는 가끔 친구를 만나 외출도 하니까 그저 요즘 회사 일이 조금 피곤한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함정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서서히 진행되는 당신의 영혼의 붕괴를 가장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해 찾아간 병원에서는 어떨까요?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은 정신과가 아닌 내과 진료실을 맴돕니다. 소화불량이나 만성피로라는 이름표를 달고 의미 없는 위장약이나 영양제만 잔뜩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함정입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며 자신을 구할 유일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아니면서 매일 속으로 비명을 지르는 이 끔찍한 중간지대를 우리는 반우울이라고 부릅니다. 진단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서 한 발자국만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반우울의 덫에 가장 먼저 걸려들어 숨을 헐떡이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종이장처럼 약한 사람이나 매사 불평불만이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뼈에 사무치도록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웃으며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바로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팀의 일이 마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내가 힘들고 우울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내 가족들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할 것이라는 죄책감. 자신의 한계와 고통을 철저히 무시하고 남을 위해 끝없이 참아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속으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당신은 힘들다는 티를 내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고 대단한 자세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동료들과 가족들의 눈에 당신을 영혼 없이 걸어 다니는 텅 빈 껍데기로 보이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일 뿐입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괜찮다고 거짓 미소를 지을 때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도대체 어떤 끔찍한 대가가 치러지고 있는지 두 눈을 뜨고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 당신의 처참한 상태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일 써야 할 체력과 모레 써야 할 정신력을 빚쟁이처럼 무리하게 끌어다 쓰며 오늘의 가짜 미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자비한 에너지 파산 상태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아주 비싸고 엄청난 최고급 스포츠카 한 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훌륭한 자동차가 바로 당신의 뇌와 몸입니다. 당신은 결코 태생부터 고장나 있거나 흠집이 있는 불량품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기판의 연료가 완전히 바닥났다는 새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데도 당신이 가속 페달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가 멈출 것 같으면 진한 커피를 혈관에 들이붓고 스스로의 뺨을 세차게 때려가며 억지로 바퀴를 굴립니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연료 경고등이 켜졌을 때 곧바로 방향을 틀어 주유소로 차를 향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의 몸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는데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대단한 열정이나 투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유일하고 소중한 자산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지독한 자해 행위에 불과합니다. 연료가 완전히 말라버린 자동차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거칠게 굴리면 과연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세 개의 부품이 차례대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처참하게 망가지는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속도를 줄여주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당신의 뇌는 멈추고 쉬는 방법을 영원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정작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불안하게 뛰고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끔찍한 생각들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합니다. 결국 당신은 새벽 2시, 3시까지 의미 없이 핸드폰 화면만 넘기면서 당신의 불쌍한 눈과 뇌를 쉴 새 없이 혹사시킵니다. 별것 아닌 스쳐 지나가는 말에도 갑자기 화가 폭발하듯 치밀어 오르고 스스로의 감정 조절이 전혀 되지 않아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두 번째로 무참하게 부서지는 것은 바로 가속 페달입니다. 이 가속 페달이 망가지면 당신의 머리로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몸이 단 1m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두꺼운 쇠사슬에 온몸이 묶인 것처럼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조차 엄청난 공포와 노동으로 다가옵니다. 연료가 없으니 차가 달리지 못하고 멈춰 서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반드시 눈을 감고 쉬어야 할 그 시간에 옛날 사람들이 평생 동안 받아들일 정보량을 단 하루 만에 뇌에 쑤셔 넣으며 고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화면을 보는 시간을 쉬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겠지만 그것을 과연 진정한 휴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망가지고 가속 페달이 부서지는 이 끔찍한 상황조차 앞으로 다가올 진짜 비극에 비하면 가벼운 증상에 불과합니다.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자동차를 계속 굴렸을 때 가장 끔찍하게 타버리는 마지막 심장 부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가속 페달이 망가져서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고통. 그보다 수백 배는 더 잔혹하고 절망적인 지옥의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심장 부위자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 엔진이 꺼져버리면 당신의 뇌는 기쁨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영원히 지워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 모든 아름다운 풍경에서 색채가 싸늘하게 빠져나가고 흑백의 세계만 남게 됩니다. 주말만 오기를 기다리며 보고 싶었던 방송을 틀어도 정확히 10분 만에 모든 것이 지루해져서 화면을 꺼버립니다. 친구가 맛있는 식당을 찾았다며 연락이 와도 옷을 갈아입고 문밖을 나서는 그 과정 자체가 끔찍하게 귀찮아서 거절해버립니다. 수개월 동안 땀 흘려 준비했던 일에 성공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단 한 줌의 떨림도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단순하게 우울한 기분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분명히 숨을 쉬며 살아있지만 시체와 다름없는 철저한 무감각의 지옥 속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내 성격이 변했나 봐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었나 봐 하며 거울을 보며 씁쓸하게 웃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어른스러워지거나 성숙해진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모든 이유와 재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정교하게 반응해야 할 엔진이 연료 부족의 직격탄을 맞고 새카맣게 타버린 처참한 결과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세 가지 핵심 부품이 동시에 멈춰버리는 단 하나의 원인은 기가 막힐 정도로 허무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않고 낮에 제대로 밥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나약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를 굴리는 연료가 없고 수리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물리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뇌라는 이 거대한 수리 공장은 당신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만 문을 열고 망가진 부품을 밤새 수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불을 켜두고 공장 문을 굳게 닫은 채 뇌에 수리할 재료조차 주지 않으면서 도대체 왜 내 차가 멈췄냐고 억울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당신을 그 어둡고 좁은 방 안에 묶어둔 쇠사슬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잔인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이대로 엔진이 영원히 타버려서 다시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즐거움을 단 1초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5초 동안만 멈추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아주 조용히 스스로를 향한 은밀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특별히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깊고 무거운 한숨을 푹 내쉰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에 아무 내용이나 조언이 짧은 댓글을 하나 남기시거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단순하고 가벼운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닿는 그 작은 움직임은 지금부터 나는 절대로 텅 빈 껍데기처럼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맺는 아주 엄숙한 서약서입니다. 서명을 완료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부숴버릴 수 있는지 그 잔인하지만 완벽한 탈출의 계획을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바닥난 연료를 채우고 망가진 브레이크를 고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냉정하고도 절대적인 회복의 법칙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죽어버린 엔진을 억지로 돌려서 가짜 웃음을 지으려 하거나 갑자기 의욕 넘치는 사람인 척 연기하지 마십시오. 순서를 무시하고 건너뛰는 순간 당신의 남은 마지막 연료마저 모조리 타버리고 영원히 일어설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가장 원초적인 연료를 다시 채워 넣는 일입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만 철저하게 분리하십시오. 침대에 누워 차가운 불빛을 얼굴에 들이비추며 뇌를 학대하는 그 자해 행위를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눈을 감고 누웠는데 15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이불을 걷어차고 어두운 방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의 뇌에게 침대에서 뒤척이며 고민하는 법을 강제로 잊게 만들어야 비로소 수리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계란 한 알이나 바나나 하나라도 입에 집어넣어 뇌를 구성할 원료를 공급하십시오. 새벽 2시까지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서 뇌를 망가뜨려 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적처럼 인생을 바꾸겠다는 그 헛된 망상부터 쓰레기통에 쳐넣으셔야 합니다.
기름통이 텅텅 비었는데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연료가 조금 채워졌다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터져버린 브레이크를 다시 고치는 일입니다. 지금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딱 5초만 투자해서 생리적 한숨이라는 비상 브레이크를 밟아보십시오. 코로 짧게 2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1번 숨을 내쉬는 이 단순한 호흡 하나가 미쳐 날뛰는 당신의 신경을 강제로 식혀줍니다. 당신이 주말 내내 침대에서 핸드폰만 바라보는 그 3시간은 뇌에게는 3시간의 잔혹한 노동일 뿐입니다. 진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 5분이라도 눈을 감은 채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름도 조금 찼고 브레이크도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 있고 당신은 여전히 무기력한데 도대체 어떻게 굳어버린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까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녹슬어버린 가속 페달을 부수고 나가는 작은 행동의 단계입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젠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열정이 마법처럼 솟아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뼈아픈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당신이 기다리는 그 의욕이라는 놈은 이미 오래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 거대한 무기력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그냥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동기가 생겨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을 먼저 저질러야만 내가 비로소 동기라는 보상을 아주 조금씩 만들어냅니다. 거창하게 1시간 동안 땀 흘려 운동을 하거나 두꺼운 책을 읽으라는 식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덮고 있던 이불을 옆으로 치우는 것 그리고 화장실로 걸어가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는 것 단지 그뿐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신발을 꿰어 신으면 신기하게도 한 발자국 걷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절대로 시동을 강제로 걸지 않고 엔진이 스스로 다시 폭발하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답답한 기분을 단번에 날려버리겠다고 갑자기 술을 들이마시거나 충동적으로 비싼 물건을 사들이는 짓은 남은 엔진마저 박살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대신 하루에 딱 15분만 아무도 보지 않는 종이를 꺼내어 당신의 머릿속을 더럽게 맴도는 그 끔찍한 감정들을 미친 사람처럼 적어 내려가십시오. 어떤 규칙이나 예쁜 문장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뇌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쓰레기들을 손끝을 통해 종이 위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흘만 머릿속에 악취나는 쓰레기를 비워내고 나면 뇌의 지독한 마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출근길에 핀 꽃이 예뻐 보이고 잊고 있던 옛날 노래가 흥얼거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숨막히게 했던 그 죽어버린 엔진이 마침내 진동을 일으키며 다시 고동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색채가 천천히 당신의 눈앞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고장나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 몹쓸 부품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달려오다가 기름이 똑 떨어져서 아주 잠시 길고 조용한 휴게소에 들러 숨을 고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고 매정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텅 빈 바닥을 긁어대며 질주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속도를 내는 짓을 당장 멈추고 온전히 당신만의 느릿하고 단단한 속도로 다시 연료를 채워 넣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거나 유독 마음을 크게 울렸던 문장이 하나라도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짧은 한 줄의 기록이 당신의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며 내일 이곳을 찾아올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에게 거대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10분을 추첨하여 오늘 말씀드린 이 치열한 회복의 원리가 담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머릿속에 영원히 박혀야 할 가장 잔인하고도 따뜻한 진실을 하나 짚어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이 무자비한 사회가 마음대로 쥐어짜고 버려도 되는 감정 없는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바닥에 누워 쉴 특권이 있으며
동시에 그 시궁창 같은 늪에서 스스로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려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이 언젠가 당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이라는 동화 같은 기대는 당장 버리십시오. 스스로 휴게소로 운전대를 꺾어 들어가 당신의 텅 빈 가슴에 직접 기름을 들이부으셔야만 합니다. 치열하게 살아남아 당신만의 길을 다시 걷게 돼 그 새로운 출발선에서 당신의 진짜 환한 웃음을 마주하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